서울 외곽의 오래된 복합상가 건물. 1층엔 카페와 식당, 2층엔 병원과 학원, 지하 1층부터 3층은 공용 주차장이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오래되고 좁아서 사람들이 거의 지하 3층까지는 잘 안 내려간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지하 1층과 2층에 대충 세우고 걸어 올라갔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쇼핑을 마친 정은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집이 멀어 등록해둔 월정기 주차칸이 지하 3층에 있어서였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은지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지하 3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게 그녀의 마지막 생존 영상이 됐다. 다음 날 오전 은지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도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마지막 동선을 추적했다. 회사 근처 상가에서 친구와 저녁 식사지엔, 복합상가 1층 마트에서 장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간 것이 확인됐다. 경찰과 건물 관리는 지하 3층으로 함께 내려갔다. 정기 주차구역에는 은지의 회색 승용차가 그대로 서 있었다. 차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 너머로 보이는 운전석 옆 조수석에는 마트에서 산 장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냉장식품은 아직 비닐 안, 계산 영수증까지 그대로. 차까지는 온 건 맞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차를 타지 않고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다. 지하 3층 주차장에는 CCTV가 6대 있었다. 하지만 영상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은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장바구니를 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진 찍혀 있었지만 그 뒤로 은지가 차에 타는 장면이 없었다. 그녀의 차는 엘리베이터와 반대 방향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그 사이 구간은 CCTV 사각지대였다. 더 큰 문제는 실종 추정 시각 전후 30분 동안에 영상이 일부 깨져 있다는 것이었다. 분명 녹화는 돼 있는데 화면이 뭉개지고 프레임이 튀었다. 관리인은 말했다. 아, 여기 지하 3층 카메라가 가끔 상태가 안 좋아요. 습기도 많고 해서. 형사는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형사 이도훈은 사람이 사라지면 보통 차나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차 기록과 블랙박스를 뒤졌다. 사건 당일 밤 지하 3층에서 빠져나간 차는 딱 3대. 그중 유일하게 동선이 애매했던 건 세 번째 검은 SUV였다. 보통은 항상 지하 2층에 대다가 그날만 지하 3층에 이상하게 내려온 거네요. 운영 서버에서 그 차량의 정기 주차 기록을 뽑아보니 늘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만 주차하던 차량이었다. 그 차의 소유자는 주차관리 용역업체 직원 박경수였다. 그는 이 건물의 야간 주차 관리인이었다. 야간 관리인 박경수는 작은 관리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도훈과 팀이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예상외로 침착했다. 지하에서 여자가 사라졌다면서요? 지하 3층은 제가 자주 내려가요. 불 꺼졌는지 차 이상한 거 없는지 돌아보거든요. 어제 9시 10시 사이에도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대에 트럭 한 대 들어오길래 자리 안내하고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관리실 책장 한쪽에는 열쇠 꾸러미가 걸려 있었다. 그중 도훈의 눈에 한 개가 걸렸다. 지하 3층 비상계단 출입문. 지하 3층에는 잘 쓰지 않는 비상계단문이 하나 있었다. 평소엔 잠겨있고 관리실에서만 열쇠를 갖고 있었다. 어제도 비상계단문 점검하셨어요? 아니요. 그 문은 요즘 안 써요. 폐쇄나 다름없습니다. 도훈은 어렴풋이 떠올랐다. CCTV 사각지대, 주차장 구석에 있는 언제든 열 수 있는 폐쇄된 비상계단문. 사라질 만한 구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법이지. 도훈은 지하 3층으로 내려가 문제의 비상계단 앞에 섰다. 쇠문은 닫혀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진짜 수년 동안 안 쓴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문 손잡이와 열쇠 구멍 부분만 유난히 깨끗했다. 누가 자주 만지는 곳처럼
포렌식 요원과 함께 문 주변을 살펴보던 중 바닥에 미세한 검붉은 얼룩이 있는 걸 발견했다. 너무 오래돼. 색이 변했지만 스프레이 시약을 뿌리자 희미하게 형광빛이 번졌다. 도훈은 관리실에서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좁은 계단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지하 4층 표지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이 건물은 지하 3층까지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층 더 있었던 것이다. 옛날에 만들어만 둔 폐쇄된 설비층. 누군가 쓰레기와 부서진 물건들 사이를 정리해 작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둔 게 눈에 들어왔다. 지하 4층 설비층 안쪽 비닐 뒤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포렌식 요원이 비닐을 젖히자 거기에는 사람이 웅크린 채 묶여 있었다.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손목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목에서 약하게 숨소리가 나왔다. 맥박 있어요. 구급대가 급히 내려와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실종된 정은지였다. 그녀가 실종된 지 겨우 하루였다. 시간상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범인이 흔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발견된 셈이었다. 도훈은 곧바로 야간 관리인 박경수를 긴급 체포했다. 처음에 그는 완강히 부인했다. 아니, 전 그냥 문단속만 하는 사람인데요. 덩치 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끌고 다녀요. 하지만 결정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다. 사건 당일 밤 지하 3층에서 출차하던 택배 트럭의 블랙박스. 화면 한 귀퉁이에 잠깐 주차장 기둥 사이가 찍힌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업고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그림자가 2초 정도 스쳐 지나가 있었다. 업힌 사람의 손이 축 늘어진 모습. 업은 사람의 체형은 박경수와 흡사. 트럭 기사는 처음엔 아무것도 못 느꼈지만 영상으로 다시 보니 그때 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비상계단 문 손잡이, 지하 4층 설비층 안쪽 배관, 케이블 타이에선 모두 박경수의 지문이 나왔다. 박경수의 자백은 이랬다. 평소 지하 3층은 사람이 거의 안 내려와 담배 피우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새벽에 내려와 보면 가끔 차 안에서 쉬는 사람들, 휴대폰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밤 은지가 장바구니를 들고 혼자 지하 3층로 내려오는 걸 그는 CCTV로 보았다. 밤늦게 혼자 내려가길래 그냥 농담 반으로 겁이나 줄까 했어요. 은지가 차에서 짐을 정리할 때 그는 야간 관리인입니다라며 접근했다. 처음엔 주차 위치 관련 안내를 하다가 차 문이 열린 순간 갑자기 은지 팔을 붙잡고 차와 기둥 사이로 밀어넣었다. 은지는 소리를 지르려 했고 그는 입을 막으려고 하다 실수로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했다. 잠시 기절한 은지를 보고 그는 큰일 났다고만 생각했다. 솔직히 처음엔 성추행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어요. 겁만 주고 보내려고 했는데 겁이 나서 그는 은지를 업고 비상계단 안쪽 지하 4층 설비층까지 데려갔다. 거기서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인 뒤 비닐 뒤에 숨겼다. 조용해지면 어떻게든 내보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엔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졌어요. 정은지는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다만 머리 외상 후유증으로 사건 당시 일부 기억이 희미하게 끊겨 있었다. 차에 장바구니를 둔 것, 누군가 다가왔던 느낌, 그 뒤로는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다. 법원에서는 박경수에게 다음과 같은 죄를 적용했다. 피고인은 폐쇄된 공간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 오만하게 확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빠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생명까지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징역 12년을 구형한다. 사건 이후 지하 3층 주차장 비상계단은 완전히 용접되어 더 이상 열 수 없게 막혔다. 그리고 지하 3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작은 안내문이 하나 붙었다. 야간의 지하 주차장 이용 시
주변을 항상 살피세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